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앞으로 도지사의 임기나 지방선거 제도까지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앙정부의 권한들도 제주도로 대폭 이양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 국민 의견을 수렴한 33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정부 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도의회 기능과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며 읍면동 자치 등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안관 도입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개선, 국세 이양과 자율성 부여, 면세와 과세, 기금 특례 확대 등 권한들도 대폭 이양됩니다. 내년까지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바꾸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을 겸임하는 방안, JDC와 공항공사, 마사회 등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 등 제주도가 지난 5월 정부에 제출한 세부 과제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부 이행 계획은 도의와의 소통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자기 결정권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에 따라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보다도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제주 사회의 파장과 함께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입지는 31개 후보지에 대해 기상과 소음, 환경성, 장애물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소음과 환경성에 가중치를 크게 뒀고 성산읍 일대가 최종 선정되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는 평가 항목과 가중치가 적정했는지, 기존 공항을 확장해 사용하는 대안 검토는 적절한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철새 도래지와 지하 동굴에 미치는 영향, 군 공항 이용 우려와 같은 기타 쟁점 사항도 검증하게 됩니다. 과연 산정된 가중치가 적정한지, 또한 그 평가 항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그 검토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재조사 용역 중간 보고를 중단하라며 반발하던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금주 안에 양측이 7명씩 추천해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 실시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검토위원회로 하여금 그 재조사 용역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정말 그 재조사 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반대대책위는 검토위원회 구성 전에 타당성 용역이 시작된 만큼 용역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한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한 특별 업무 보고가 도의회에서 진행됐는데요. 의원들은 JDC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워터파크 개장 첫날 하수가 역류한 제주 신화월드. 도의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올 들어 3월 한 달 빼고는 하수 발생량이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 시행자인 JDC와 신화월드 측도 이번 사태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환경 영향평가 결과도 무시한 채 부서협의만으로 하수량 산정 기준을 낮춰줘 하수 역류가 발생했다며 제주도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 법을 적용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거를 허가를 해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유독 JDC 사업장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왜 JDC 하는 다 모든 사업들은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상하수도 문제 다 봐주고 일반 사업장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다시 한번 조사한다 말씀드리고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환경 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용적률도 53%에서 78%로 변경됩니다. 자, 국장님, 이게 재협의 대상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실 겁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재협의라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체 사업 규모, 사업 부지 면적이 이제 증가를 가져가지고 보통 이제까지 법상 우리가 해왔습니다. 도의원들은 행정조사권 발동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수 역류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관광정책의 한계와 그 대안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사례를 박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파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대형 리조트. 하루 5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매일 12만 톤의 물을 사용합니다. 3년 전 4억 원을 들여 담수화 시설을 설치해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은 바닷물을 담수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물은 정화해 정원 등에서 100% 재활용하고 객실에는 욕조를 없앴습니다. Entonces, el beneficio de todo esto es, efectivamente, primero, no usar agua pública, usar un medio que es enorme y que se puede usar sin hacer daño a nadie, como el agua del mar, que es inmenso. 관광시설에서 물을 이처럼 아끼는 이유는 스페인에서도 가장 비싼 수도 요금 때문. 30여 년 전 섬 곳곳에 관광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물 사용량이 급증했고 지하 수위가 낮아져 지하수에 바닷물이 침투하는 상황까지 오는 사상 초유의 물대란에 직면했습니다. 마요르카 지방정부는 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 가정보다 20배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 골프장에는 수질 개선비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No hay ríos con cuencas muy grandes que nos puedan traer agua de otros lugares, sino que solo tenemos el agua que cae en las islas. Entonces es muy importante gestionarla adecuadamente. 지역 경제의 대부분을 관광 산업에 의존하면서도 섬의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는 마요르카. 같은 섬 지역이면서도 대규모 관광시설에 지하수를 퍼주는 제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그 흔한 그네 하나 없던 경북 포항의 한 어촌 마을에 기적의 실내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안전하게 뛰어놀 곳이 없다며 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마을 주민들이 3년간 1억 원을 모아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포항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게와 오징어 잡이로 유명한 포항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항구 바로 옆 농협 건물 2층에 실내 놀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독서 공간과 미끄럼틀, 트램폴린을 갖춘 평범한 실내 놀이터지만 어촌 마을 아이들에겐 어떤 대형 놀이공원보다 더 소중한 공간입니다. 구룡포에 이런 게 없어서 트램폴린을
많이 타고 싶었는데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이 공간은 마을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3년 전 마을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놀 곳이 없다고 불만을 호소하자 방파제나 운동장이나 그런 위험한 곳에서 노니까 이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3년간을 노력해 종잣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경비 마련을 위해 수협은 대게와 문어를 내놓았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엄마들은 장터에서 미역과 시금치를 팔고 아이들도 양초를 만들고 저금통을 깨 실내 놀이터 건립 기금을 보탰습니다. 농협에선 건물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네를 타러 시내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얘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공간의 운영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맡았습니다. 회원 70명이 돌아가면서 밤마다 아이들을 돌볼 계획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고 중학생이야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놀 곳도 공부할 곳도 없던 어촌 마을에 기적의 실내 놀이터가 생기면서 마을 주민들은 육아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주시 외도동 일대에 가칭 서부중학교가 설립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제주 서부 지역 중학교 신설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부중학교를 현재 도교육청이 선정한 부지가 아닌 다른 위치로 변경해 설립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서부중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서귀포시 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초코 케이크를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의심 환자가 5명 추가돼 모두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 가운데 30명은 완치됐지만 10명은 입원 중이며 9명은 통원 치료, 6명은 투약과 자가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오늘까지 급식을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중산간 이상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 5에서 20mm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노면이 미끄러우니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 흐리고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 21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흐린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현재 안덕이 23도, 서귀포와 남원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2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중산간 이상에는 안개나 방모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도서 지역도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직까지 물결이 높게 일고 있지만 바람이 차차 약해지면서 오후에는 제주도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해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제주공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금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4살 서모 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와 팔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책임자 등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폭행해 직무 정지됐습니다.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조합장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직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1월 회식 자리에 직원들이 늦게 오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한 미래전략국장에 노희섭 ICT 융합 담당관을, 디지털 융합과장에 김기홍 디지털 융합과 빅데이터 담당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소통혁신정책관과 보건복지 여성국장 등 공모가 끝난 4급 이상 나머지 7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 여부 등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일자리 창출을 민선 7기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부서가 기본 업무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일자리 관련 사안을 설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일자리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와 같은 기종 제품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기종의 케이블 커넥터 26기를 모두 교체했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케이블 커넥터는 독일 A사의 DC 콤보형으로 2달 전 대구에서 발생한 충전기 폭발 사고 때와 같은 기종입니다. 제주 지역의 일자리 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8년부터 재작년까지 시도별 일자리 변동 분포를 조사한 결과 도내 일자리 창출률은 전국 평균 대비 2.5%포인트 높은 반면 일자리 소멸률은 0.4%포인트 낮아 일자리 순 증가율은 전국 평균 대비 2.9%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세종, 광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